그러면 오늘 나갈 내용은 4의 2단원 매체 바르게 읽기입니다. 매체 바르게 읽기. 자, 일단 매체가 뭐냐라는 것부터 나오고 있어. 자, 매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그래. 책. 몇 쪽이냐면 183쪽이야. 183쪽. 자, 183쪽 보시면, 자, 일단, 자, 내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해. 이건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직접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전달해 줄 때, 이게 매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하는 도구. 통하는 도구가 매체예요. 자, 그러면 자, 매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 줄 거야. 어떤 것? 신문이나 잡지나 책 같은 거. 우리 이런 건 어떤 매체라고 부르니? 바로 인쇄 매체라고 부르죠. 우리 첫 번째로 나온 건 인쇄 매체. 인쇄 매체다. 자, 그래서 종류는 우리 종이에 인쇄를 해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명에게 전달하는 매체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방송 매체예요. 자, 일방향적. 일방향이 뭐니? 방송국에서 송신을 해. 그러면 수신자가 그것을 일방으로 받는 거야. 보내는 쪽에 한쪽 방향이야. 자, 이렇게 일방향으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걸 방송 매체라고 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방송 매체와 통신이 합쳐지면서 약간은 양방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죠. 방송 매체가. 하지만 과거 통신 매체와 달리 방송 매체는 일방향적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했었고요. 자, 그 다음 요즘 발달한 매체, 통신 매체죠. 양방향. 그러니까 정보를 만든 사람과 그것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는, 자, 상호작용이 높은 게 통신 매체다.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친구가 빠르게 답장을 하고, 혹은 통화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터넷에 내 생각을 올리면 밑에 답글이 달리죠. 이런 것들이 양방향적 소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체 중에서 이번에 뭐 볼 거냐면 광고를 한 편 볼 거야. 자, 광고의 뜻이 뭐냐면 널리 광자에 알릴 고자. 두 가지 광고. 아이고, 왜 이래? 어디 갔어? 널리 광자에 뭘 건드렸지? 광고. 자, 광고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널리 광, 알릴 고자예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설득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상업 광고의 경우에는 회사 이미지를 좋게 만들거나 혹은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설득이 들어있으니까 빨리 들으세요. 자, 설득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어떤 것을 사용해서 나를 설득하고 있는지, 자, 과장되거나 왜곡된 건 없는지, 이런 걸 봐야지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우리 그래서 첫 번째로 광고 안에는 얘가 담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를 뭘로 나타내? 광고 안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전달할 거야. 예를 들면 문구나 사진, 그림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 사진, 그림은 보통 어떤 광고일 때? 기면 광고, 그러니까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인쇄 매체가 아니고 영상 매체, 그러니까 복합 매체라고 불리는 텔레비전 광고라면 영상과 자막, 소리, 음악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면 광고의 의도가 어디 들어있는지. 자, 그럼 이런 지면 광고를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바로 이 문구, 사진, 그림에 담겨있는 의도가 뭔지, 얘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법이 과연 효과적인지,
자, 과장되고 부풀린 내용은 없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또 뭐를 갖게 하는, 자 지금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없는지, 편견. 그래서 어떤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지나치게 과장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갖게 하거나 지나치게 따라하고 싶게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설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를 따져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할 활동이고요.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이것도 같이 나올 건데요. 자, 우리 신문 기사를 보면 기사에 담긴 의도, 바로 기자의 의도. 자, 의도가 제목과, 우리 기사를 보면 제목이 표제와 부제, 그리고 전문,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 보통 제목이나 본문에 어떤 문장 표현을 썼는지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기사를 볼 때 제목을 비교해보고 문장 표현 비교하고 사진이나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볼 겁니다. 우리 신문 기사는 굉장히 보도하는 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안에도 기자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 신문을 읽을 때 다양한 신문사의 그 같은 기사를 봐도 내용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여러 개의 신문을 볼 것을 많이 추천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요즘같이 막 이렇게 대선으로 막 이렇게 북적북적 할 때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신문사가 추구하는 성향이 있잖아. 그럼 자기네가 추구하는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한 신문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활짝 웃고 둘러싸여서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고요. 또 한 신문사에서 똑같은 날인데 시장 같은 데 갔는데 썰렁해. 썰렁한 장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뭔가 유세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진을 올렸단 말이야. 똑같이 같은 정당의 같은 후보자가 연설하고 유세를 다닌다라는 기사지만 사진을 통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인식하니? A 신문사, 사람들에 둘러싸여있고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오, 이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높구나.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는 후보자구나. 믿을 수 있는 후보자인가? 라고 생각하게 하고 B 신문 같은 경우는 쓸쓸하게 막 사람들도 없고 뭐 혼자 있어. 자,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얘 안 되겠네. 이 사람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자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다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자의 의도가 뭔지, 내용이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얘가 쓴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따져가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매체를 읽는 데 쓰니까 자, 매체를 읽을 때는 뭐 해야 돼? 당연히 그 사람의 의도. 왜 이런 표현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겠고요. 자, 매체에 담긴 내용의 적절성, 표현 방법의 효과, 이런 것들을 평가하며 읽을 건데요. 우리 여기서는 되게 친절하게 꼼꼼히, 꼼꼼히라는 애가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꼼꼼히가 하는 말이야. 꼼꼼히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꼼꼼히와 함께 읽는 매체, 바로 만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바로 이 꼼꼼히 캐릭터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거니까 꼼꼼히가 뭐라고 하는지 집중해서 따라가 봅시다. 자, 볼까요? 자, 안녕. 난 꼼꼼히야.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는 평소에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자주 접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매체를 접한다. 여기서는 여러 매체의 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자, 그래서 매체의 종류를 먼저 나열해주고,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할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뭐다? 바로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거 설명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매체를 읽을 때 유의할 점. 매체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자, 요것을 설명하겠다. 자, 그래서 잡지 광고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표현을 살펴보면서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잡지 광고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표현을 예로 들어서 읽을 때 유의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의 예를 통해 우리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자, 그럼 아래로 가시면 핵심 포인트 1번. 자, 우리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매체의 종류가 나왔는데요. 자, 인쇄되어 있는 거 인쇄 매체, 신문, 잡지. 자, 방송 매체,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있죠? 자, 통신 매체는 인터넷입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 매체를 자주 접한다라는 내용.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광고예요. 광고. 자, 이 가방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광고를 만들어야지. 자, 이게 바로 뭐니? 의도지. 자,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나왔습니다. 자, 광고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광고의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겠다? 설득이 목적이다 라는 거야. 아까도 우리 얘기했었죠? 광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 문구, 사진이나 그림 등 광고에 나타난 표현에는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바로 표현 안에 의도가 담겨 있다. 표현에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의도는 뭐라고? 가방 사고 싶게 만들려는 게 이 의도야. 그러면 광고 하나를 살펴볼까요? 라고 했죠? 바로 이 가방 광고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 있고 여기에 이 의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가시면 자, 가방 광고가 나오고 있죠? 가방 광고. 자, 지금 보면 땡땡 가방, 비교할 수 없는 가벼움. 자, 어떤 무게도 견뎌내는 튼튼함. 자, 그래서 어떻다? 이 광고 문구, 자, 비교할 수 없이 가볍다, 튼튼하다. 자, 바로 가볍고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 자, 그래서 얘가 어때? 가벼우니까 발이 동동동 떠있지. 가볍다. 그리고 무게도 견뎌내니까 누가 가방 안에 들어있니? 코끼리 엄청 무겁겠죠? 그러니까 어떻다? 동동동 떠있는 그림을 통해 이 가방은 굉장히 가볍다. 특히 코끼리를 담았다. 어떤 무게도 견뎌내는 튼튼하다. 자, 또 무슨 문구가 있어요? 패션을 아는 사람의 필수품. 자, 그러면 난 패션 아는데 필수면 이거 사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또 어때? 이 밑에 여학생은 부럽다. 자, 마치 이 가방을 매면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것 같은 느낌. 이 옆에 남학생과 침울하게 고개를 떨구고 있죠. 왜? 자기는 이 가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 가방을 매면 부러움을 사고 가방이 없으면 이렇게 막 주눅 들 것 같은 느낌. 자, 이것을 보여주는 잡지 광고인 거예요. 바로 그냥 가방 광고가 아니라 이 안에 문구나 그림이나 혹은 이런 표현들이 다 가방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친구도 보면서 와, 이 가방 진짜 가볍고 튼튼한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의도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까? 8번 볼게요. 8번. 자, 가방이 가볍고 튼튼해 보이게 연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광고는 가방이 매우 가볍고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가방을 매야 패션을 아는 사람이 된다. 왜? 패션을 아는 사람의 필수품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만들어서 가방을 많이 판매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네요. 바로 자,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 가방을 많이 판매하려는 의도. 자, 이 광고에 쓰인 표현은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 바로 뭐예요?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라고 평가했어요. 바로 표현 방법의 효과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평가했니? 바로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이 사람의 의도는 뭔데? 가방을 많이 팔려는 것. 바로 가볍고 튼튼하고 패션 아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가방 많이 사라 라는 의도. 그럼 이 의도는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효과를 판단할 땐 그래요. 자, 그런데 10번 볼까요? 그렇지만 가방이 가볍고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뭐가 있어? 과장한 내용이 있었어. 자, 여기는 과장한 내용이 있어요. 또 이 가방을 가지지 않은 학생이 이 가방을 가진 학생을 부러워하는 모습, 이 가방이 없어서 의기소침해진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가방을 가진 학생이 우월하다는 뭐를? 잘못된 생각, 우리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서는 뭐를 평가했어요?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우리 아까 여기서는 뭐였는데 위에서는 효과적이다. 그럼 얘는 효과를 평가했고 효과 평가. 효과는 괜찮았어. 자, 그런데 뭐다? 적절성 평가. 적절성은 떨어진다. 적절하지 않다. 왜? 과장해선 안 되고요. 잘못된 생각,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이처럼 광고를 읽을 때에는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게 위에 거지? 효과평가. 또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없는지. 그럼 얘는 효과를 평가한 거고 얘는 적절성을 평가한 거죠. 적절성. 이거 말고 밑에 하나 더 있네. 이거 지우고.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자, 얘네들이 뭐니? 적절성. 자, 그래서 광고를 읽을 때 유의할 점. 먼저 첫 번째, 가방 광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로 가볼까? 자, 의도는 뭐였어요? 가방을 많이 팔려고 그래. 판매하려고 한다. 자, 문구는 뭐예요? 가방이 매우 가볍고 튼튼하다는 거. 자, 그래서 자, 가방을 맨 앞에 공중에 떠 있어. 가볍다는 거. 코끼리가 들어가도 끄떡없어. 튼튼하다는 거. 자, 이 가방을 맨 학생을 주변 학생 한 명은 부러워하고 한 명은 의기소침이야. 바로 평가. 표현 방법은 가방이 크고 튼튼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어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적절성에 있어서 가벼움이나 튼튼함을 과장했고 가방을 맨 학생이 우월하다는 느낌.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를 읽을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바로 여기에 사용된 문구나 사진, 그림 등의 표현에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과연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없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이건 적절성이지. 자, 적절성, 효과성과 적절성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여기 7번까지 문제를 먼저 풀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12번 만나볼까? 이번에는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고와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에는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기자의 의도가 어디 담겨 있냐? 자, 기자의 의도는,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형광펜인데. 자, 기자의 의도는 제목과 본문에 쓰인 어휘나 문장 표현,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해 드러나지요. 자, 의도가 어디 들어있어요? 바로 제목, 본문의 어휘, 문장 표현, 사진이나 그림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기사를 봤죠? 둘 다
탐방 예약제에 관한 기사인데 제목이 다르네 라고 했어. 자, 우리 14번에 가와 나 신문 기사를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제목이요. 제목은 뭐니? 바로 기사의 핵심을 간결하게 드러내자. 기사의 핵심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문구로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자, 얼른 다 써. 자, 우리 가 제목을 봤더니 뭐야? 등산객으로 몸살 앓는 땡땡산 탐방 예약제로 살린다. 그럼 탐방 예약제는 이 산을 살려줄 거야. 그럼 탐방 예약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자, 나를 갔더니 땡땡산 탐방 예약제 논란. 등산객들의 불만 쏟아져.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탐방 예약제인데 좋아, 나빠? 나빠.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 똑같은 탐방 예약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제목이 달라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까? 사진이나 그림. 자, 사진이나 그림은 무슨 역할하니? 자, 내용을 더 생생하게. 내용을 생생하게.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 자, 왼쪽 그림 볼까? 왼쪽 사진은 어때요?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는 땡땡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 등산객이 주차한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죠. 예약제로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숫자를 정해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늘어서지 않겠지. 자, 나의 그림을 볼까? 나에서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땡땡산에 들어가기 어렵다. 자,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는 등산객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는 사진이었겠지. 근데 이제 얼굴을 보일 수 없으니까 여기 그림으로 넣어준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면 본문은요. 이제 신문기사는 뭐에 맞춰서 쓰니?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에 따라 자, 구체적인 서술을 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은 등산객으로 몸살을 앓는 땡땡산을 살리기 위해 탐방 예약제를 도입했다. 자, 오른쪽은 자, 탐방 예약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이런 표현들 자체가 얘는 긍정적으로, 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까? 자, 그래서 두 신문 기사는 어떤 의도로 쓰였을까? 똑같이 탐방 예약제에 관한 기사인데 가는 긍정적인 면을 알릴 거고요. 나는 부정적인 면을 알릴 거예요. 우리 이미 표제 제목에서부터 긍정, 부정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의도가 이어서 두 기사에서 어떤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살짝 좀 보긴 봤지? 자, 볼까요? 자, 17번 그림 보세요. 자, 가에서 땡땡산 탐방 예약제로 살린다를 보면, 자, 이 문구를 보면 살린다라는 긍정적인 뜻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뭐에? 제목이에요. 자, 또 사진을 통해, 자, 그래서 바로 긍정적인 뜻의 단어, 바로 제목이죠. 자, 또 사진을 통해 땡땡산에 등산객이 많이 몰렸음을 보여주어 탐방 예약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사진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진. 자, 나에서는요, 반면 나에서는 논란이나 불만 같은 부정적인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논란이나 불만 같은 부정적인 뜻의 단어. 자, 여기서는 어디서? 제목과 본문에서 나타났고요. 자, 제목과 본문의 문구. 또 그림을 통해 등산객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 요런 요소들 안에도 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가보면 자, 탐방 예약제에 대해서 가는 긍정적인 측면, 나는 부정적인 면이죠. 그래서 두 기사에 쓰인 표현은 기사를 쓴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효과를 한번 판단해 볼까? 둘 다 자,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어때? 둘 다 한쪽 견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만 봐서는 탐방 예약제에 관해 객관적 공정한 시각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어때? 좀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렵죠. 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적이긴 한데 적절하진 않다. 하나만 보기에는. 자, 그래서 20번 이처럼 기사를 읽을 때는 자, 그래서 의도 유의할 점. 자, 유의할 점. 기사를 읽을 때는 기사를 쓴 의도가 무엇인지, 자, 기사를 쓴 의도, 그리고 기사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자, 생각해 보아야 해요. 또 어휘나 문장 표현,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자, 표현이 효과적인지 평가하면서 읽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사를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나타났고요. 자, 21번 그림. 앞으로 매체를 읽을 때에는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매체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겠구나.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매체, 어떤 매체든지 간에 자, 전달하는 정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매체를 만든 사람의 의도 두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매체에 담긴 내용의 적절성과 표현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읽어야겠어. 그래서 내용의 적절성, 내용이 적절한지, 자, 그리고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자, 요 두 가지를 평가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자, 신문기사의 내용과 표현 방법을 평가해보자. 자, 가는 탐방 예약제의 어떤 측면?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줬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뜻의 단어나 탐방 예약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보여줬고요. 나에서는 탐방 예약제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탐방 예약제의 문제점을 드러내줬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뜻의 단어를 제목과 본문에 넣어줬고 난감해하는 그림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 효과는 둘 다 있었지만 어때? 둘 다 읽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기사를 읽을 때 유의할 점 먼저 제목과 본문에 쓰인 어휘, 문장 표현,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 뭐해라? 의도가 뭐고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그리고 표현 방법은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우리 뒤에 188쪽 가로 넣기까지 할게요. 우리 8번부터 188쪽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표 학습에 있는 텔레비전 광고, 공익 광고를 보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방심은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안심은 조심조심을 외칩니다. 방심은 반칙을 좋아하고 안심은 원칙을 좋아합니다. 방심은 기분을 따르고 안심은 기본을 따릅니다. 지금 우리 안의 마음은 방심인가요? 안심인가요? 자, 뭐가 쓰였는지 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방심과 안심, 자, 이 공익 광고를 봤어요. 자, 지금 공익 광고를 봤을 때 나오는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간단히 정리부터 해보면 자, 원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생활하자 라는 공익 광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 자, 텔레비전 광고였습니다. 자, 발음이 비슷한데 의미가 대비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고
차분한 목소리였고요. 자,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이 깔렸고, 자, 상반된 장면이 나오면서 갈림길 표지판으로 두 마음. 자,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우리 방금 본 내용. 자, 효과음 배경음악은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이 나왔었고요. 자, 시각 이미지, 음성.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했어. 방심은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안심은 조심조심을 외칩니다. 자, 지금 방심과 안심, 자, 그리고 빨리빨리와 조심조심. 자, 그 다음 방심은 반칙을 좋아하고 안심은 원칙을 좋아합니다. 자, 반칙과 원칙. 방심은 기분을 따르고 안심은 기본을 따릅니다. 기분과 기본. 자, 비슷한. 우리 지금 가로 안에 자,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이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미지도 어떠니 반대되죠. 기분 따를 때는 내리막길을 막 아무 안전장치 없이 신나게 둘이 타서 내려오고 있고요. 기본을 따를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 안의 마음은 방심인가요? 안심인가요? 하면서 안전띠를 채울 때 무슨 소리 났어? 딸깍. 안전띠를 채우는 소리를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과음 안전띠를 채우는 소리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자, 그러면 쓰임 방법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광고에 쓰인 표현 방법을 정리해보자. 여기가 종료. 자, 자막. 자,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대비되는 단어들. 방심, 안심, 반칙, 원칙, 기분, 기본. 자, 그리고 방심은 이것을, 안심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외칩니다. 이런 것들 있었죠? 자, 문장의 구조도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 자,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데 의미가 대비되는 단어가 나온다. 그리고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자, 시각 이미지는요, 두 마음을 드러내는 갈림길 표지판을 제시해줬고요. 자, 원칙을 지키는 모습과 지키지 않는 모습이 번갈아서 나왔습니다. 음성은 차분한 목소리, 효과음은 마지막에 안전띠를 찰칵 채우는 소리, 배경음악은 밝고 부드러운 음악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위 광고를 만든 사람, 왜 이런 걸 만들었어? 원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생활하자고 설득하려고 만들었어. 자, 그러면 위 광고 내용은 적절한지, 광고에 쓰인 표현 방법은 효과적인지, 자, 광고 내용은 적절하죠. 자, 왜 적절하다? 원칙을 지킬 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된 것도 없고요. 사실과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 표현 방법 효과적인지 볼까? 자, 우리 효과적인지 적절한지 두 가지 따져보기로 했었죠? 자막이나 시각 이미지, 배경 음악 등이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어서 효과적이다. 방심과 안심, 반칙과 원칙, 기분과 기본과 같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대비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배경음악은 원칙을 지켜 안전하게 생활하자는 광고의 의도와 잘 어울린다. 안심이라는 단어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배경음악이 이런 느낌을 더욱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모둠별로 매체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파악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둠마다 선택한 매체가 뭔지 나왔는데 여기는 예로 나오는 거예요. 예로. 자, 미세먼지에 관한 신문기사, 인터넷 신문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제목을 보니까 뿌연 하늘, 불청객 미세먼지 습격, 서울 가시거리 3km로 줄어들어 전국 11개 권역에 주의보 발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 자,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쵸? 부정적이죠? 얘네들이 습격했고요. 또 불청객이라고 했어. 그럼 부정적이죠. 불청객이면 부정적. 얘네들이 특히 습격했고 그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 그래서 심각한데? 라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면 자,
표현 방법, 미세먼지를 가리킬 때 불청객이라는 단어를 썼고, 자, 사진도 뿌연 사진,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매체 안에 표현 방법들을 바탕으로 이 매체를 만든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과연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내용이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로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 모둠은 위장약, 텔레비전 광고를 예로 들어줬고, 이런 광고 본 적 있죠? 개비스콘. 본 적 있지? 뭐 하다가 이거 먹으면 얘네가 하얀색 쫙 뿌려가지고 빵끝 웃는 것으로 속이 싹 씻겨져 내려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요런 광고를 가지고 어떤 표현 방법을 썼고, 의도는 이 약의 효능을 알리고 이 약을 사도록 만드는 거니까 효과적인지 적절한지를 평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럼 우리 여기 소단원 종합 문제까지 먼저 풀게요.